그래서 우리 가족 치료 마지막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이혼 가족의 특성과 가족 생활 주기입니다. 이혼 가족의 특성,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이혼한 부부가 11만 879건입니다. 11만 879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조 이혼율로 따지면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비율, 조 이혼율로 따지면 2.1%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좀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 자기 실현, 또 성격적인 문제들, 자기 개성이 강하고 독신주의 경향이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이혼율이 많이 증가가 되어 왔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또 줄어들기도 하다가 다시 증가되기도 하다가, 특별히 황혼 이혼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혼 가족에 일어나는 어떤 특성, 문제점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이혼 단계의 각 전환점, 이혼을 금방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데는 몇 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의 어떤 과정, 심리적인 과정, 여러 가지 가족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심한 갈등을 겪다가 각방을 따로 쓴다든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든지 또 법적인 문제 앞에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각각 그때마다의 어떤 전환점이 올 때마다 정서적인 긴장, 불안, 분노, 우울, 답답함, 원망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느끼지만 그 양상은 연령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상당히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 충격과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배우자는 자녀들의 방문이나 후견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등을 타협해야 된다. 이혼은 이때 삶의 모든 것을 분할하고 나누고 또 결혼의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아픈 이별의 시간들입니다. 이혼 후 사회관계를 재구축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관계, 법적인 문제, 또 사회 앞에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문제, 또 알리지 못한다면 숨기고 살아야 할 문제,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누가 함께 동거하고 자녀들을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 또 떨어진 우리 부모님, 헤어진 부모님과 언제 만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고 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이나 아픔, 상처들은 분명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혼 가족의 특성과 가족 생활 주기, 각 단계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전과 이혼 후를 이렇게 나눠 볼 때 그 양상이 이혼을 결심하는 그런 과정, 가족 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별거가 시작되고 이혼을 한다. 이런 이혼 전의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전환에 이제 바뀌어지는 변화에 대한 정서적 과정과 또 가져야 할 태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도저히 화합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발달적인 생활 주기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면은 결혼 실패에 각자가 책임이 있음을 수용해야 된다.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결혼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문제고 함께 살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체계 붕괴에 대한 어떤 계획, 가족 체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배려,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그게 딸려있는 가족들, 원가족들 모두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충격, 또 혼란, 혼돈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죠. 공동 양육, 방문과 재정 지원 같은 문제를 협동적으로 잘 나누고 또 토의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확대 가족과의 이혼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문제, 가족과 이런 문제를 다루는 문제. 도저히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양쪽이 다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결혼을 또 이혼을 심각하게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거하는 이제 문제로 나아가겠는데 자녀에 대한 공동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부담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또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재정을 양육에 대한 재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애착을 떼기 위한 작업,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수록 이 애착 관계가 상당히 큰 상처와 아픔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정상 가족 상실에 대한 애도, 가족이 이제 별거가 되고 떨어지고 이제 가족이 아닌 것으로 나아갈 때 상실에 대한 애도, 슬퍼하는 문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재정 문제의 재구조화, 재구조화 틀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살 때와의 관계하고 따로따로 있을 때 이제 만남도 자유롭지 않고 보고 싶은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또 만나야 되고 이런 모든 틀과 양식과 패턴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재구조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별거 생활의 적응, 혼자 사는 것, 또 우리 나누어진 가족이 따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적응, 확대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의 확대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에 들어가면 정서적 이혼에 대해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상처, 분노, 죄책감 등을 잘 극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상담자나 교육을 통해서 이 분노, 죄책감, 상처들을 적절하게 잘 해소할 수 있어야지 이후의 삶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계속 지속된다든지 죄책감이 지속된다면 이후의 삶이 별거 이후 이혼 이후의 삶이 더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해결하고 처리하는 그런 상담적인 배려와 노력과 교육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정상가족 상실에 대한 애도,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는 것. 물론 어느 한쪽은 다시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그걸 아주 거부하고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다면 따로 이제 개별적인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혼하고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참 상당히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결혼에 대한 희망, 꿈, 기대를 되찾는다. 재혼에 대한 그런 기대, 꿈도 있을 수가 있겠죠. 확대가족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는 그런 문제도 또 하나의 숙제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혼한 이후에 이제 양상을 보면 한부모 가족, 보호자 가정 또는 주거주지 이런 차원에서 한부모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한부모 가족 비보호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거죠. 재정적 책임을 지면서 전 배우자와 공동 양육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전 배우자와 그 가족이 자녀와 접촉을 유지하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문제. 자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쌍방이 불행하고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경우는 전 배우자와 그의 가족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 시간을 융통성 있게 허락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의 재정적 수단을 재정립하고 사회관계망도 재정립, 친구라든지 이혼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이혼 이후에 알게 될 사람들, 또 그 관계가 껄끄럽거나 힘들 때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 전 배우자와 부모 관계를 위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 지지해주는 그런 문제. 효율적인 부모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기. 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잘 유지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재정립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가족 생활 주기별, 이혼 가족의 생활 주기, 이혼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치료제가 갖추어야 할 이해, 교육, 또 기본적인 상담적 지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이후에 재혼 가족의 특성과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재혼 가족은 재혼 전에 가졌던 가족 생활 주기 형태가 일부가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가족 생활 주기가 시작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아빠가 생겼다, 새로운 엄마가 생겼다.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가 생겼을 때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또 만약에 또 얼마만큼 신분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옛날 엄마, 옛날 아빠에 대한 그런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옛날 엄마, 옛날 아빠에 대한 그런 정리가 깊기 때문에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으로 배신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자녀들이 갖는 두려움, 이전 부모에 대한 충성심, 자녀와 학대 가족 및 이전 배우자가 보이는 적대감과 당황스러운 반응, 가족 구조와 역할 및 관계에서 모호한 것들에 대한 갈등, 부모로서 자녀의 복지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녀의 어느 정도 자란 자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지만 이 전 부모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붓 부모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갈등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아무리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가 잘 해준다고 해도
전 부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상당한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수세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부모로서의 어떤 죄책감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원망의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재혼 가정의 어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가족 생활 주기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각 발달 단계에서 가족 관계 복잡하고 역동적인 네트워크의 재협상과 재조직이 필요하다. 예, 네트워크의 재협상과 재조직. 우리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아빠와 또 새엄마가 만났다. 그 자녀가 있는데 또 새엄마의 자녀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고 또 우리 아빠 밑에도 우리 자녀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복합 가정이 되면서 또 새엄마가 데려온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굉장히 그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역할, 또 어떤 관계, 또 혼란, 혼돈, 감정적인 문제, 이 적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춘기를 만난 아이들 같으면 상당히 이 내면 속으로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적응하는데 다양한 가족 문제를 새롭게 또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 생활 주기별로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서 가족 생활 주기별로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복합적인 가족 문제에 특히 가족 생활 주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하고 또 교육받고 실습하고 또 이해해 나가는데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